네, 안녕하세요. 당진원룸닷컴입니다. 오늘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볼 수 있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하게 되는데요. 등기부 등본은 쉽게 표제부, 갑구,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. 그중 표제부는 건물 면적이라던가 건물 구조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, 갑구에는 현재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, 집 주인이 궁금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갑구를 보시면은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고요. 마지막 을구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근저당권이 이 을구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. 지금부터 등기부상에 어떻게 근저당권과 채권 최고액이라는 글씨가 기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등기부는 열람 일시가 좀 됐습니다. 2016년도에 제가 열람해 놓은 거고, 쭉 보시면은 채권 최고액 이렇게 보이시죠? 근저당권. 요즘에 등기부를 열람하면은 이렇게 새로 등기부로 열람이 되는데, 이 등기부는 제가 조금 오래전에 열람을 해놓은 건데 설명을 드리고자 부득이하게 예전에 열람한 등기부로 보여드렸습니다. 뭐 그때 등기부나 지금 등기부나 전체적인 구성이라던가 기재되는 내용은 동일하니까 어떻게 기재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채권 최고액은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용어입니다. 흔히들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, 정확히 알고 계시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갖고 권리분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떤 건물 한 채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등기부상에는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1억이지만 채권 최고액에 기재되는 금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. 이 의미는 뭐냐면, 이 건물이 나중에 경매가 넘어갈 경우 은행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권리를 행사하겠다,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은행권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빌렸는데 1억 2천, 즉 추가로 20%에서 30%까지 설정돼서 1억 3천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 120%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. 빌린 돈은 1억인데 왜 은행에서는 굳이 20%에서 30%까지 추가 설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? 이것은 은행이 이 건물을 담보로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 주었지만 향후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동안 이자도 체납이 되었을 거고, 경매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은행에서는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받을 돈이 1억이다, 이렇게만 설정을 해 놓게 되면은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돈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20%에서 최대 30%까지 근저당권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면은 1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은행에서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1억 2천에 대해서는 이 집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,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 경우에도 전세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채권 최고의 금액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, 그 후 120%, 130%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대출받으신 금액은 이 금액입니다,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만약 부동산 경기가 정말 안 좋은 시기라면은 실질적으로 건물주분들이 대출받은 그 금액이 아니라 은행에서 추가 설정한 120%, 130%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, 만약 이 건물이 경매가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이 어느 정도 안전한지 분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이란 용어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유익한 자료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